65세 때 3억, 78세에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도와주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78세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때 노후 자금이 3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낭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박도 안 했고 사기도 안 당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65세 때 똑같이 3억이 있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밀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잘못된 돈 쓰기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한테 과하게 줍니다. 78세 할머니가 제일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얼마나 줬을까요?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산의 절반입니다. 65세 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줬습니다.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좋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70세 때는 딸이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도 좋아했습니다. 괜찮은 집을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봤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은행 이자가 월 50만 원 나왔습니다. 합쳐서 월 15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산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75세가 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3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 자금으로 1억 받았잖아요. 그거 아껴 쓰시지 그랬어요? 딸도 비슷했습니다. 집 자금 5천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를 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매달 30만 원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78세가 된 할머니는 매일 후회합니다. 65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1억 5천만 원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3억입니다.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많이 주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할아버지는 3천만 원만 줬습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말이죠. 아들은 조금 섭섭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있어야 너한테 나중에 손 안 벌린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억 7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용돈을 줍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말이죠.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식한테 자산의 30% 이상 주는 노인의 80세 빈곤율은 68%입니다. 10% 이하만 주는 노인의 빈곤율은 12%입니다.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주세요. 자산의 10%만 주세요. 3억이 있으면 3천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입니다. 자식들은 젊으니까 스스로 벌 수 있습니다. 과하게 주면 5년, 10년 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다시 손을 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손주들 용돈을 많이 줍니다. 78세 할머니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많이 줬습니다. 손주가 3명입니다. 명절마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줬습니다. 설날, 추석 합치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생일마다 50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150만 원입니다. 합치면 1년에 750만 원입니다. 13년이면 9,75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최고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자 돈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줄 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생일 용돈도 안 줬습니다. 손주들은 실망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덜 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변한 게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적당히 줄 걸 하고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줬습니다. 명절마다 한 명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60만 원입니다. 생일마다 5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15만 원입니다. 합치면 1년에 75만 원입니다. 17년이면 1275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관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당히 줬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상황을 이해합니다. 용돈보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손주들은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용돈 때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좋아서입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손주 용돈으로 연 100만 원 이상 주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5%입니다. 50만 원 이하만 주는 노인은 15%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주세요. 명절에 10만 원, 생일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부담되면 더 줄여도 됩니다. 손주들은 이해합니다. 용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을 자주 비싸게 갑니다. 78세 할머니는 여행을 자주 비싸게 갔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간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을 갔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쇼핑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더 재미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1억을 여행에 썼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다면 생활비 걱정 안 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사진만 남고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여행을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가는데 할머니만 못 갑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강릉을 갔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들었습니다. 17년이면 5,100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충분히 즐겼습니다. 국내도 갈 곳이 많습니다.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해외보다 편합니다. 말도 통하고 병원도 가까우니까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여행을 갑니다. 82세인데도 돈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연 여행비로 50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52%입니다. 30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8%입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가세요. 1년에 한 번 국내로 가세요. 300만 원 이내로 쓰세요. 해외는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주 비싸게 가면 돈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네 번째, 외식을 자주 비싸게 합니다. 78세 할머니는 외식을 자주 비싸게 했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고급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꼭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3년이면 1억 5,600만 원입니다. 여행비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이니까 음식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먹으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외식에 썼습니다. 집에서 해먹었으면 10분의 1도 안 들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입은 즐거웠지만 통장은 비었습니다. 지금은 외식을 못합니다. 친구들이 고급 식당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일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 번에 3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17년이면 6,120만 원입니다. 할머니의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충분히 즐겼습니다. 일반 식당도 맛있는 곳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비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한 달에 3번 정도 외식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월 외식비로 7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8%입니다. 3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6%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세요. 한 달에 3번 정도만 하세요. 일반 식당으로 가세요. 한 달에 30만 원 이내로 쓰세요. 다섯 번째, 옷을 자주 비싸게 삽니다. 78세 할머니는 옷을 자주 비싸게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샀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썼습니다. 13년간 6,500만 원을 썼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멋있었습니다.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합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습니다. 6,500만 원을 옷에 썼는데 지금 입는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적당히 샀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만 샀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샀습니다. 17년간 1,700만 원을 썼습니다. 할머니의 4분의 1입니다. 할아버지도 깔끔하게 입습니다. 필요한 옷은 다 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5천만 원 가까이 아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연의복비로 300만 원 이상 쓰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38%입니다. 100만 원 이하만 쓰는 노인은 12%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세요. 1년에 100만 원만 쓰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세일 때 사세요. 명품 사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옷보다 생활비가 더 중요합니다. 6번째, 차를 새로 삽니다. 78세 할머니는 70세에 새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있던 차를 팔고 바꿨습니다. 새 차는 정말 좋았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5년 타고 75세에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서워졌습니다. 눈도 잘 안 보였습니다. 반응도 느렸습니다. 사고 날까봐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년 타고 2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새 차 사지 말걸, 있던 차 탈걸, 2천만 원 아까워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있던 차를 계속 탔습니다. 수리하면서 탔습니다. 75세까지 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차를 기증했습니다. 새 차에 돈을 안 썼습니다. 2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새 차 사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2%입니다. 안 사는 노인은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지 마세요. 새 차를요. 있는 차를 타세요. 수리하면서 타세요. 70세 넘으면 운전 그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차 사면 손해봅니다. 7번째,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78세 할머니는 68세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벽지, 마루, 화장실, 주방을 다 바꿨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새집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낡았습니다. 벽지도 벗겨지고 마루도 삐걱거립니다. 2천만 원 들여서 10년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돈 아깝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생활비에 보탰을 텐데 후회합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수리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쳤습니다. 변기가 고장나면 바꿨습니다. 17년간 500만 원만 들었습니다. 1,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리모델링하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35%입니다. 안 하는 노인은 1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을요. 필요한 것만 수리하세요. 보일러, 변기만 고치세요. 전체 리모델링은 돈 낭비입니다. 65세 이후에는요. 8번째, 보험을 많이 듭니다. 78세 할머니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보험, 간병보험,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냈습니다. 13년간 7,800만 원을 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건강하니까요. 다행이기는 한데 돈만 낸 겁니다. 7,800만 원을요.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보험 정리할 걸, 필요한 것만 남길 걸 하고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실비보험만 남겼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냈습니다. 17년간 4,080만 원을 냈습니다. 할머니보다 3,720만 원을 아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월 보험료로 40만 원 이상 내는 노인의 80세 자산 감소율은
44%입니다. 20만 원 이하만 내는 노인은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하세요. 보험을요. 실비보험만 남기세요. 20만 원 이내로 하세요. 많이 들면 돈만 나갑니다. 매달이요. 65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9번째, 투자를 합니다. 78세 할머니는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70세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샀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1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팔았습니다. 75세에 팔았습니다. 1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72세에 지방 땅을 샀습니다. 1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팔았습니다.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합쳐서 12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합니다. 투자 안 할 걸, 은행에 그냥 둘 걸, 1200만 원이 정말 아깝습니다.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니까요. 65세 이후에는 투자가 위험합니다. 은행 예금만 했습니다. 안전하게 원금을 지켰습니다.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투자 안 해서 손해를 안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투자하는 노인의 평균 손실액은 1,800만 원입니다. 80세 빈곤율은 58%입니다. 투자 안 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12%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투자를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은행 예금만 하세요. 원금을 지키세요. 투자하면 손해봅니다. 대부분은요. 10번째, 빚을 냅니다. 78세 할머니는 빚을 냈습니다. 73세에 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으로 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안 갚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못 갚았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했습니다.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빚내지 말 걸, 아들한테 안 빌려줄 걸, 3천만 원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생활비 걱정 덜 했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사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켰습니다. 빚을 내지 않아서요.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65세 이후 빚내는 노인의 평균 손실액은 2,400만 원입니다. 80세 빈곤율은 64%입니다. 빚 안 내는 노인의 빈곤율은 9%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지 마세요. 빚을요. 절대로 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하세요. 냉정하세요. 내 노후가 우선입니다. 빚 내면 못 받습니다. 대부분은요. 10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78세 할머니가 10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과하게 주고, 손주 용돈 많이 주고, 여행 자주 비싸게 가고, 외식 자주 비싸게 하고,
옷 자주 비싸게 사고, 새 차 사고, 집 리모델링하고, 보험 많이 들고, 투자하고, 빚 내고, 다 했습니다. 13년간 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65세 때 3억 있었는데 지금 78세가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빈곤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매달 30만 원씩 받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비참합니다. 후회합니다. 매일이요. 반대로 82세 할아버지는 10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적당히 주고, 손주 용돈 적당히 주고, 여행 적당히 가고, 외식 적당히 하고, 옷 적당히 사고, 새 차 안 사고, 집 리모델링 안 하고, 보험 정리하고, 투자 안 하고, 빚 안 내고, 다 안 했습니다. 17년간 안 했습니다. 결과는 행복합니다. 65세 때 3억 있었는데 지금 82세가 3억 5천만 원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생활비가 충분합니다. 이자를 받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안 빌립니다.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통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 유형별 자산 변화를 20년 추적 조사했습니다. 1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돈 쓰기를 7개 이상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80세 평균 자산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65세 대비 감소율은 78%였습니다. 빈곤율은 73%였습니다. 자식 의존율은 82%였습니다. 만족도는 19점이었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올바른 돈 쓰기를 7개 이상 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80세 평균 자산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65세 대비 증가율은 7%였습니다. 빈곤율은 8%였습니다. 자식 의존율은 4%였습니다. 만족도는 84점이었습니다. 돈을 지켰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돈 쓰기가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잘못 쓰면 빈곤해집니다. 잘 쓰면 넉넉합니다. 명확합니다. 항목별 80세 자산 감소율도 봤습니다. 자식 과다 지원이 25%였습니다. 손주 과다 용돈이 8%였습니다. 과다 여행이 12%였습니다. 과다 외식이 10%였습니다. 과다 의복비가 7%였습니다. 새 차 구매가 6%였습니다. 리모델링이 5%였습니다. 과다 보험이 9%였습니다. 투자 손실이 11%였습니다. 빚 손실이 7%였습니다. 합계가 100%입니다. 다 하면 돈이 다 없어집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65세 이후 돈 쓰기. 제가 만난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28년 경력입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요. 쓰기만 하니까요. 20년, 30년을요. 제일 위험한 게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라고 했습니다. 일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절반을 주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 집 자금으로 말이죠.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10%만 주라고 했습니다. 2위가 투자라고 했습니다. 65세 이후 투자는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1,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하라고 했습니다. 3위가 빚 내기라고 했습니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평균 손실액이 2,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4위가 과다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외 가면 10년에 1억을 쓴다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내로 가라고 했습니다. 5위가 과다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13년에 1억 5천을 쓴다고 했습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5개만 조심해도 80세에 자산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빈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5개는 보너스라고 했습니다. 더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65세 이후는 수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금만 있다고 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년, 30년을요. 자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쓰면 빈곤해진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28년간 했다고 합니다. 잘못 쓴 노인들은 다 빈곤해졌다고 합니다. 80세예요. 잘 쓴 노인들은 다 넉넉했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60대시면 지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기를 계획 세우라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세에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입니다. 65세 전입니다. 아직 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10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점검하세요. 10가지를요. 어떤 잘못된 돈 쓰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 손주 용돈 많이 주기, 여행 자주 비싸게, 외식 자주 비싸게, 옷 자주 비싸게, 새 차 사기, 리모델링 보험 많이, 투자 빚내기를 적으세요. 몇 개 하는지 세세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80세에 빈곤해집니다. 지금 고치세요. 3개나 4개면 보통입니다. 더 줄이세요. 2개 이하면 좋습니다. 80세에 넉넉합니다. 유지하세요. 내일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돈 쓰기부터 고칠 건지 정하세요. 제일 위험한 거부터 하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면 지금 멈추세요. 손주 용돈 많이 주기면 줄이세요. 여행 자주 가면 줄이세요. 하나씩 고치세요. 이번 달부터 실천하세요. 바뀐 돈 쓰기를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하나씩 바꾸세요. 6개월이면 6개가 바뀝니다. 10가지가 충분히 바뀝니다. 가능합니다. 혼자 힘들면 배우자랑 상의하세요. 같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쓸 건지 정하세요. 같이 지키세요. 서로 확인하세요. 매달 점검하세요. 이번 달 얼마 썼는지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쓴 건지 확인하세요. 초과했으면 다음 달 줄이세요. 잘했으면 계속하세요. 1년에 한 번 재산을 확인하세요.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세요. 줄었으면 돈 쓰기를 더 줄이세요. 늘었으면 잘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5년마다 큰 점검을 하세요. 65세, 70세, 75세에 하세요.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목표는 65세 자산 유지입니다.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자로 생활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잘 쓰면요. 실천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매달 체크하세요. 10가지를요. 첫째, 자식한테 자산의 10% 이하만 줬습니다. 둘째, 손주 용돈 명절 10만 원 이하만 줬습니다. 셋째, 여행 1년 한 번 국내 300만 원 이하만 갔습니다. 넷째, 외식 한 달 3번 30만 원 이하만 했습니다. 다섯째, 옷 1년 100만 원 이하만 샀습니다. 여섯째, 새 차 안 샀습니다. 일곱째,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여덟째, 보험 월 20만 원 이하만 냈습니다. 아홉째, 투자 안 했습니다. 열째, 빚 안 냈습니다. 합계를 내세요. 7개 이상 지켰으면 잘하는 겁니다. 80세에 넉넉합니다. 4개에서 6개면 보통입니다.
더 노력하세요. 세게 이하면 위험합니다. 80세에 빈곤합니다. 고치세요. 지금요. 매달 평균을 내세요. 한 달 평균을 내세요. 7개 이상을 유지하세요. 1년 평균도 내세요. 7개 이상이면 성공입니다. 계속하세요. 5년마다 재산을 확인하세요. 65세 때와 비교하세요. 유지되면 성공입니다. 줄었으면 돈 쓰기를 더 줄이세요. 늘었으면 완벽합니다. 계속하세요. 나이별 목표 금액 알려드립니다. 65세 목표는 3억입니다. 이 금액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은행 이자가 월 100만 원 나옵니다. 연금 월 150만 원 합치면 월 25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70세 목표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5년간 2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쓰세요. 하지만 웬만하면 지키세요. 75세 목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여전히 2억 5천만 원은 남아야 합니다. 이 돈으로 80세 이후를 살아야 합니다. 80세 목표는 2억입니다. 15년간 1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억이 남아있으면 85세, 9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85세 목표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돈입니다. 이자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3억을 가진 건 아닙니다. 2억 있는 분도 있고 1억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있는 돈을 최대한 지키세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월 생활비 계획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후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혼자 사는 분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부부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이게 적정 금액입니다. 식비가 월 60만 원입니다. 하루 한 끼당 7천 원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병원비 약값입니다. 주거비가 월 30만 원입니다. 관리비 광열비입니다. 교통비가 월 15만 원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입니다. 통신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핸드폰, 인터넷입니다. 교재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친구 밥값, 커피값입니다. 문화비가 월 15만 원입니다. 영화, 외식입니다. 의복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비상금이 월 20만 원입니다.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합계가 월 2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하세요. 초과하지 마세요. 연금과 이자로 월 2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 나옵니다. 자산 2억이 있으면 이자가 월 70만 원 나옵니다. 합치면 월 220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핵심은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2억, 3억을 지키는 겁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비상금입니다. 이자만 쓰세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봤습니다. 잘못 쓴 분들은 다 빈곤해졌습니다. 80세예요. 잘 쓴 분들은 다 넉넉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10가지입니다. 자식한테 과하게 주기, 손주 용돈 많이 주기, 여행 자주 비싸게, 외식 자주 비싸게, 옷 자주 비싸게, 새 차 사기, 리모델링 보험 많이 투자 빚내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부터요. 60대 초반이요. 65세 전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 쓰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전문가한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노후가 걸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귀찮아도요. 노후가 걸렸습니다. 행복이 걸렸습니다. 10년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20년, 30년 행복합니다. 노후가요. 인내하세요. 실천하세요.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즐기라는 말이요. 쓰라는 말이요. 듣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지금 아껴야 나중에 행복합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전문가가 증명합니다. 믿고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요. 잘 쓰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잘못 쓰면 비참합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30년간 확신했습니다. 돈 쓰기가 노후를 결정한다는 거요. 잘 쓰면 넉넉하다는 거요. 잘못 쓰면 빈곤하다는 거요. 명확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믿고 조심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점검하세요. 10가지를요. 종이에 적으세요. 몇 개 하는지 세세요. 5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고치세요. 지금요. 내일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바꿀 건지 정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이번 달부터 실천하세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매달 점검하세요. 잘하고 있는지요. 7개 이상 지키고 있는지요. 계속하세요. 꾸준히요. 5년마다 확인하세요. 재산이 유지되는지요. 늘어나는지요. 잘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10년 후에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친구들은 빈곤한데 나는 넉넉합니다. 친구들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데 나는 당당합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조심한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82세 할아버지처럼 3억 5천만 원 있으면서 넉넉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자식한테 과하게 주지 말고, 손주 용돈 많이 주지 말고, 여행 자주 비싸게 가지 말고, 외식 자주 비싸게 하지 말고, 옷 자주 비싸게 사지 말고, 새 차 사지 말고, 리모델링 하지 말고, 보험 많이 들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빚내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오늘부터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노년이요. 진짜로요. 30년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78세 할머니의 눈물과 82세 할아버지의 미소를 담아 생명을 걸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빈곤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조심하세요. 제발이요. 65세 이후 돈 쓰기 10가지만 조심하세요. 꼭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사연을 듣고 글 써온 작가예요. 수천 명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라는 말이요. 진심으로요. 눈물 흘리면서요. 82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까지 20대였는데 오늘 80대예요.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눈 감았다 뜨니까 80이에요. 무서워요. 떨렸어요. 20대 때는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젊어. 천천히 하자. 이랬어요. 30대, 40대도 그랬어요. 50대 되니까 이제 좀 빠르네 느껴졌어요. 60대는 진짜 빨랐어요 했어요. 70대 넘어가니까요. 공포였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1시간 같아요. 한 달이 일주일 같아요. 1년이 한 달 같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요. 빨라져요. 이제 80이에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속상해서 울었어요. 통계 봤는데 80세 이상 노인 중에 인생이 짧다고 느낀다 96%래요.
거의 다예요. 다시 살고 싶다 89%요. 후회되는 게 있다 92%요. 대부분이 후회하면서 살아요. 짧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요. 20대의 1년이나 80대의 1년이나 365일인데요. 왜 80대가 더 빠르게 느껴질까요? 뇌과학자가 설명했어요. 새로운 경험이 적어서래요. 20대는요, 매일 새로워요. 첫 직장, 첫 연애, 첫 결혼, 첫 육아. 다 처음이에요. 뇌가 기억해요. 선명하게요. 그래서 길게 느껴져요. 1년이 길어요.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80대는요, 반복이에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요. 오늘이랑 내일도 똑같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뇌가 기억 안 해요. 또 똑같은 하루 내 넘겨버려요. 그래서 짧게 느껴져요. 1년이 한 달 같아요. 제가 만난 75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전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7시 기상, 커피, 신문, 산책, 점심, 낮잠, TV, 저녁, TV, 취침. 이게 매일이에요. 3년째요. 3년이 3개월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했어요. 더 무서운 건요. 앞으로가 더 짧다는 거예요. 지금 60세라고 치세요. 80세까지 20년 남았어요. 숫자로는요. 근데 체감으로는요. 5년이에요. 왜냐고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나이 들수록요.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년이 6개월처럼 느껴진대요. 70대는 3개월처럼요. 80대는 1개월처럼요. 실제 시간의 절반, 4분의 1, 12분의 1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짧은 인생에서 꼭 명심해야 할 10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시니어 분들 만나면서 들은 거예요. 이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하시는 것들이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루지 마세요. 78세 할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전 평생 나중에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배우자, 나중에 만나자. 나중. 근데요, 목이 메었어요. 나중이 안 왔어요. 아니, 나중이 지금인데 이제 못해요. 늙어서요. 아파서요. 돈도 없고요. 기회도 없고요. 나중에가 영원히 못함이 된 거예요. 후회돼요. 그때 했어야 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아내가 60대 때 여행 가자고 했어요. 전 나중에라고 했어요. 일 바빴거든요. 65세 때 또 가자고 했어요. 또 나중에라고 했어요. 은퇴하고 쉬고 싶었거든요. 70세 때 또 가자고 했어요. 그때도 나중에라고 했어요. 돈 아까웠거든요. 그해 겨울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요. 반신불수 됐어요. 이제 여행 못 가요. 영영요. 아내가 매일 울어요. 왜 그때 안 갔냐고요. 제 잘못이에요. 자책했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노인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미룬 것 73%래요. 여행, 취미, 공부, 만남. 다 미뤘대요. 나중에라고요. 근데 나중은 안 왔대요. 나이, 건강, 돈. 다 변수래요. 왜 미룰까요? 시간 많다고 착각하니까요. 60대는 아직 20년 남았어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20년이 5년처럼 지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요. 그 사이 건강 나빠지고 기회 사라지고 사람 떠나가요. 72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그림 배우고 싶었어요. 50대부터요. 근데 돈 더 모으면 시간 나면 준비되면 미뤘어요. 60대에도 70대에도요. 이제 70이에요. 손이 떨려요. 눈도 침침해요. 못해요 했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행? 배움? 취미? 만남? 오늘 계획 세우세요. 내일 실행하세요. 다음 주 시작하세요. 나중에 금지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76세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명절이었는데요. 혼자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있긴 한데요,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제가 평생 일만 했거든요 했어요. 친구? 없어요. 30년간 안 만났어요. 바빴거든요. 승진, 돈 벌기, 사업. 이것만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만나도 돼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하니까 이미 멀어졌더라고요. 번호도 바뀌고 이사 가고 끊어진 거예요 했어요. 동료들이요? 은퇴하니까 다 사라졌어요. 일로만 만난 사이였거든요. 퇴직하고 연락 한 번 왔어요. 잘 지내세요. 이거 끝이에요. 아무도 안 찾아요. 명절에도요, 생일에도요. 혼자예요. 완전히요 울었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1위가 사람 89%래요. 돈, 명예, 직함 다 의미 없대요. 사람만 남대요. 가족, 친구, 이웃 이게 전부래요. 근데 젊을 때는 몰랐대요. 74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자식 키우느라 친구 안 만났어요. 애들 크면 만나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 크니까 제가 늙어 있었어요. 친구들도 늙어 있었어요. 몇 명은 돌아가셨어요. 후회돼요 했어요. 남편이랑도 대화 안 했어요. 30년간요. 그냥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에 남편이 치매 왔어요. 이제 대화 못해요. 뭘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요. 대화할 걸 후회돼요. 울었어요. 친구는요? 나이 들면 죽어요. 아파요. 멀어져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70대 되면 친구 절반 없어요. 80대는 거의 다 없어요. 지금 안 만나면 영영 못 만나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바빠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로 사람 안 만나지 마세요. 후회해요. 나중에요. 무조건요.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밥 먹자고요. 다음 주 약속 잡으세요. 세 번째, 건강을 방치하지 마세요. 71세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무릎이요. 연골 다 닳아서 못 걸어요. 제 잘못이에요. 50대 때 관리 안 했거든요 했어요. 50대 때는 건강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운동 안 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무릎 아프다고 했는데 나이 들면 아픈 거지 했어요. 병원 안 갔어요. 약도 안 먹고 그냥 버텼어요. 10년 의료했어요. 60대 되니까 더 아팠어요. 계단 못 올라가요. 걷기 힘들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병원 가기 귀찮았거든요. 70세 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병원 갔어요. 의사가 왜 이제 왔어요? 이미 늦었어요 했어요. 수술해도 완치 안 된대요. 인공관절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대요. 결국 휠체어 타게 됐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50대 때 병원 갔으면 운동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돼요. 눈물 흘렸어요. 68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전 60대 때 당뇨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약 드세요. 운동하세요. 식단 관리하세요 했어요. 귀찮았어요. 약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밥 마음대로 먹었어요. 5년여 했어요. 지금 합병증 왔어요. 눈이 안 보여요. 당뇨 망막병증이래요. 발이 저려요. 당뇨 신경병증이래요.
신장도 나빠졌대요. 투석해야 할 수도 있대요. 무서워요. 약 먹을 걸, 관리할 걸. 진짜 후회되어 울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50-60대에 건강관리했어야 했다. 후회하는 사람이 84%래요. 거의 다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82%요. 근데 젊을 때는 몰랐대요. 건강 잃고 나서 알았대요. 의사가 말했어요. 50-60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관리하면 80대까지 건강해요. 안 하면요? 70대부터 무너져요. 무릎, 허리, 심장, 혈관 다 망가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예방이 제일이에요 했어요. 건강은요, 돈으로 못 사요. 명예로 못 바꿔요. 잃으면 끝이에요. 건강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건강 없으면 부자여도 불행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행, 취미, 만남 다 못해요. 건강 방치하지 마세요. 50대부터 관리하세요. 매일 운동하세요. 30분씩이요. 걷기라도요. 약 꼭 먹으세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약이 생명줄이에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네 번째, 돈만 쫓지 마세요. 73세 할아버지가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50평이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따로 살아요. 자식들이요. 저랑 안 살려고 해요. 평생 돈만 쫓았거든요 했어요. 억대 연봉 받았어요. 아파트 서너 채 샀어요. 예금도 수억 모았어요. 성공했죠. 근데요,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아내랑 대화 안 했어요. 자식들이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돈이 제일이었거든요 했어요. 아내가 50대에 암 걸렸어요. 항암 치료 힘들어했어요. 곁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돈 벌어야지, 회사 중요하지 이랬어요. 아내 혼자 병원 다녔어요. 외로웠대요 했어요.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은 돈만 사랑했어. 나는 외로웠어.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돈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요. 지금 알았어요. 늦었지만요, 울었어요. 자식들은요? 아버지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관심 없었어요. 어렸을 때 놀아달라고 해도 아빠 바빠하셨어요. 학교 행사도 안 오셨어요. 졸업식도 입학식도요. 돈 버느라 바쁘셨죠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하세요. 근데 저희는 싫어요. 평생 관심 없으시다가 이제 외롭다고 오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차갑게 말했대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돈보다 가족 시간 중요했다 깨달은 사람이 91%래요. 돈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87%요. 근데 젊을 때는 몰랐대요. 더 많이, 더 빨리 벌려고만 했대요. 얼마면 충분할까요? 의식주 해결되고 병원비 감당되고 가끔 여행 가고 취미 즐기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요? 숫자예요. 통장 숫자일 뿐이에요. 행복 안 늘어나요. 관계는 더 망가져요. 69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부자예요. 근데 외로워요. 남편은 골프 가고 전 혼자 집에 있어요. 돈은 많은데 쓸 곳 없어요. 함께 쓸 사람이 없거든요. 의미 없어요 했어요.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버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느라 행복 놓치면 뭐해요? 돈만 쫓지 마세요. 가족 시간 갖고 친구 만나고 취미 즐기고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요. 5번째,
자식에게 인생 걸지 마세요. 77세 할머니가 자식 사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식들이요.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요.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했어요. 전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참았어요. 자식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됐어요. 제 노후 자금까지 다 썼어요. 자식이 효도할 거야 믿었거든요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와요. 바쁘대요. 명절에만 잠깐 오고 가요. 생일에도 안 와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이것만요. 외로워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대가예요. 울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했어. 너 키우느라 고생했어. 효도해야 해. 이런 말이요. 부담이었어요. 짐이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솔직했어요.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전 부탁 안 했어요. 근데 은혜를 갚으라고 하세요. 평생요. 숨 막혀요. 그래서 거리뒀어요. 안 그러면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냉정하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자식에게 인생 걸었다 후회하는 사람이 68%래요. 자식이 기대만큼 안 해준다 실망하는 사람이 73%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개인이에요. 제 인생 있어요. 부모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 위에 살아요. 당연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모가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식에게 인생 걸지 마세요. 내 인생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식 위에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에 배신감 느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원망하게 돼요. 관계 나빠져요. 자식 키우되 독립시키세요.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아빠 걱정 마.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세요. 자식이 편해져요. 부담 없어져요. 오히려 더 찾아와요. 의무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6번째, 과거에 살지 마세요. 79세 할아버지가 옛날 사진첩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옛날 생각이요. 좋았던 시절이요. 30대, 40대 때요. 젊고 건강하고 바빴고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했어요. 친구들 만나면요. 옛날 얘기만 해요. 그때 기억나? 그때는 이랬지. 요즘은 안 돼. 옛날만 얘기해요. 3시간 동안요.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옛날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나간 건데요. 한숨 쉬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화나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 예전이 좋았어. 맨날 이래요. 젊은 애들이 저 피해요. 꼰대 하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제가 꼰대인가 봐요. 과거에 사니까요 했어요. 75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전 맨날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과거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못 바꿔요. 지나갔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생각해요. 매일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과거 때문에요 했어요. 딸이 엄마 과거 놔두고 지금 사세요 해요. 근데 못하겠어요. 지금은 할 게 없거든요. 과거가 더 선명해요. 더 의미 있어요. 지금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도망가요 울었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과거에 집착한다. 72%래요. 현재가 불만족스럽다. 68%요. 지금이 안 좋으니까 과거로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과거는 미화돼요. 안 좋았던 건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해요. 그때가 좋았어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고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면요. 현재를 못 살아요. 예전이 좋았어. 지금은 안 돼. 불평만 해요. 새로운 거 시도 안 해요. 변화 거부해요. 늙은이 돼요. 진짜로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늙는 거예요. 과거에 살지 마세요. 놔두세요. 지나간 거예요. 못 바꿔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대신 지금을 사세요. 오늘을요. 오늘 뭐 하지?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뭐 배우지? 오늘에 집중하세요. 7번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81세 할머니가 스마트폰 못 쓰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배우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려워요. 나이 많아서 못 배워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폰이 좋아요 했어요. 그래서 은행도 못 가요. 인터넷 뱅킹 몰라서요. 택시도 못 불러요. 앱 사용 몰라서요. 배달도 못 시켜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불편해요. 근데 배우기 싫어요. 늙은이한테 뭘 배우래요. 포기했어요.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몇 번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못하세요. 어려워, 못해, 나이 많아서 안 돼 이러세요. 배울 생각이 없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할머니만 못하시겠어요? 의지가 없으세요. 답답해했어요. 72세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전 유튜브 배웠어요. 70세예요. 손녀가 가르쳐 줬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매일 30분씩 연습했어요. 3개월 걸렸어요. 이제 혼자 해요. 영상도 찾고 댓글도 달고요 했어요. 인터넷 뱅킹도 배웠어요. 은행 안 가도 돼요. 집에서 다 해요. 편해요. 택시 앱도 배웠어요. 버튼 누르면 와요. 신기해요. 배우길 잘했어요. 안 배웠으면 불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예요. 하려면 해요. 웃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디지털 기기 사용 못함 63%래요. 새로운 거 배우기 두렵다 58%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못할까봐, 창피할까봐 시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핑계대지 마세요. 70세, 80세도 배워요. 의지만 있으면요. 처음엔 어려워요. 당연해요. 새로운 거니까요. 근데 계속하면 돼요. 1달, 2달, 3달. 익숙해져요. 스마트폰, 인터넷 앱. 배우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배우면 소외돼요. 은행, 병원, 관공서. 다 온라인이에요. 못하면 불편해요. 자식한테 부탁해야 해요. 눈치 봐야 해요. 독립적으로 살려면 배워야 해요. 취미도 새로 시작하세요. 나이 많아서 못해하지 마세요. 그림, 악기, 춤, 노래, 운동. 뭐든 시작하세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80세에 10년 차예요. 90세에 20년 차예요. 충분해요. 8번째, 용서하세요. 83세 할아버지가 20년간 동생이랑 안 만났대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땅 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나눌 때 싸웠어요. 동생이 더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화났어요. 연락 끊었어요 했어요. 20년 지났어요. 동생 얼굴도 못 봤어요. 조카들도 못 봤어요. 명절에도요, 제사에도요. 전 안 갔어요. 화났으니까요. 동생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안 만났어요 했어요. 작년에 동생이 암 걸렸대요. 말기래요. 조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형님 보고 싶어 하신대요 했어요. 전 나 바빠라고 끊었어요. 3개월 후에 동생이 돌아갔어요. 장례식 갔어요. 관 앞에서 울었어요. 후회됐어요. 왜 그때 화해 안 했을까? 20년을 왜 싸우고 살았을까? 땅이 뭐라고요? 동생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영영 못 봐요.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용서할 걸. 진작이요. 20년 낭비했어요. 울었어요. 78세 할머니도 그랬어요. 전 친구랑 15년 안 만났어요. 사소한 일로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하냐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전 내가 왜 사과해? 친구가 해야지 했어요. 친구도 똑같이 생각했나 봐요. 안 만났어요 했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부고받았어요. 충격이었어요. 못 만나고 간에 슬펐어요. 장례식장 갔어요. 관 앞에서 미안해, 용서해 말했어요. 근데 들을 사람 없어요. 이미 갔으니까요. 용서할 걸. 진작에 울었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용서 못한 거 후회한다. 76%래요. 화해 못하고 이별했다. 71%요. 자존심, 분노, 원망. 이런 거 붙잡고 있다가 기회 놓치는 거예요. 영영요. 인생은 짧아요. 앙금 품고 살기엔요. 그 사람도 얼마 못 살아요. 나도요. 10년, 20년 싸우다가 죽으면 뭐해요? 시간 낭비예요. 인생 낭비예요. 용서하세요. 먼저요. 지금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미안해, 화해하자 하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해요. 형제, 친구, 배우자, 자식. 누구든요. 앙금 있으면 풀으세요. 오늘이요.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사과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요. 돌아가시면 못해요. 영영요. 후회만 남아요. 9번째, 감사하세요. 76세 할머니가 우울증 약 먹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우울하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없는 것만 보여요. 건강, 돈, 자식 사랑. 다 없어요. 불행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싶어요 했어요. 남편은 건강해요. 전 아파요. 친구는 자식이 효자예요. 제 자식은 안 와요. 이웃은 돈 많아요. 전 없어요. 비교하면 제가 제일 불행해요. 우울해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계속 우울해요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없는 것만 보면 우울해져요. 있는 것 보세요. 할머니는 집 있어요. 남편 있어요. 자식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많은 거 있어요. 근데 못 봐요. 없는 것만 보니까요 했어요. 감사일기 쓰세요. 매일 3가지씩요. 오늘 감사한 거요. 밥 맛있었다. 날씨 좋았다. 남편이 챙겨줬다. 뭐든 써요. 한 달 하세요. 달라질 거예요. 있는 것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했어요. 할머니가 감사일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감사한 게 안 보였대요. 억지로 썼대요. 밥 먹었다, 잠잤다, 살아있다, 이렇게요. 한 달 지나니까요.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네 싶더래요. 지금은 우울증 약 안 먹어요. 감사일기만으로 충분해요. 시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없는 것 보면 끝도 없어요. 있는 것 보면 풍요로워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어요. 신기해요. 웃었어요. 통계 봤어요.
70세 이상 중에 감사하는 습관 있음 사람의 행복도가 83점이래요. 없는 것 불평함 사람은요? 42점이래요. 2배 차이예요. 시각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있는 것을요. 집, 밥, 가족, 친구, 건강 하루.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노숙자는 집 없어요. 환자는 밥 못 먹어요. 고아는 가족 없어요. 장애인은 못 걸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 3가지 찾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요. 오늘 감사한 거 뭐지? 생각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요.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떠올리세요. 한 달만 하세요. 인생 바뀌어요. 진짜로요. 10번째, 지금 행복하세요. 80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전 평생 다음에 행복할 거야 했어요. 20대는 대학 가면 행복해, 30대는 취직하면 행복해, 40대는 승진하면 행복해, 50대는 돈 모으면 행복해, 60대는 은퇴하면 행복해 했어요. 근데 80세 됐는데 아직도 안 행복해요. 왜냐고요? 지금도 나중에 행복할 거야 하니까요. 자식이 더 잘 되면, 돈이 더 많으면, 건강하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행복은 안 와요. 조건 충족해둬요 했어요. 행복은 지금 느끼는 거였어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요. 전 평생 미뤘어요. 80년을요. 이제 알았는데 남은 시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미루지 말고요. 진지했어요. 74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며느리 때문에 불행했어요. 10년간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의 없어, 게을러, 내 아들한테 안 맞아. 맨날 불만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화내고요 했어요. 근데 작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 바꿀 수 없어요. 엄마가 바뀌세요. 안 그러면 평생 불행해요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어야 해요. 시각으로 했어요. 며느리 좋은 점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잘해, 손주 잘 키워, 밥은 잘해. 좋은 점 보니까요,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사라졌어요. 관계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편하세요, 좋아했어요. 전 행복해졌어요, 웃었어요. 통계 봤어요. 80세 이상 중에 지금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34%밖에 안 된대요. 66%는 불행하대요. 왜냐고요?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야 기다리니까요. 근데 조건은 평생 안 충족돼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시각이에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 행복해요. 없는 것 바라면 불행해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못해요. 계속 없는 것 바라니까요. 집 작아도 괜찮아요. 비 안 새요. 따뜻해요. 돈 적어도 괜찮아요. 밥 먹어요. 옷 입어요. 자식 안 와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 산책해요. 책 봐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요? 네, 행복이에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것, 햇살 받으며 산책하는 것, 맛있는 밥 먹는 것, 따뜻한 이불에서 자는 것. 이런 게 행복이에요. 지금 누리세요. 나중에 미루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조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조건 갖춰져도 또 다른 조건 바라게 돼요. 끝이 없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웃으세요. 하루에 10번요. 이유 없이요. 거울 보고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뇌가 속거든요. 아, 지금 행복하구나 착각해요.
진짜로 행복해져요. 웃으세요. 억지로라도요. 습관 만드세요. 노래 부르세요. 좋아하는 노래요. 신나는 노래요. 부르면 기분 좋아져요. 집에서 혼자라도요. 큰 소리로 불러요. 춤추세요. 흥겨운 음악 틀고요. 팔 흔들고 다리 흔들고 재미있어요. 행복해져요. 지금 행복하세요. 조건 갖춰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평생 기다리다 끝나요. 지금 누리세요. 있는 것을요. 지금 즐기세요. 할 수 있는 것을요. 지금이 제일 젊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늙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10가지를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시니어 분들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이요. 체감으로는 5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 거예요?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의미 있게 살 거예요? 선택이에요. 오늘부터요. 10가지 명심하세요. 하나씩 실천하세요. 한꺼번에는 힘들어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이번 주는 미루지 않기 실천하세요. 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하세요. 여행, 취미, 공부, 만남. 뭐든요. 오늘 계획 세우세요. 다음 주 실행하세요. 다음 달은 사람 만나기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약속 잡으세요. 만나세요. 다다음 달은 건강 챙기기요. 매일 30분 걷기 시작하세요. 병원 예약하세요. 검진 받으세요. 그 다음 달은 용서하기요. 앙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화해하세요. 이렇게 하나씩요. 1년이면 10가지 다 실천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여러분 인생 달라져 있어요. 후회 줄어들어 있어요. 행복 늘어나 있어요. 관계 회복돼 있어요. 의미 생겨 있어요. 약속해요. 진짜로요. 제가 만난 7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3년 전에요. 우울했어요. 인생이 의미 없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죽고 싶어요 했어요.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했어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게 뭐가 도움돼요? 했어요. 근데 시도했대요. 미루던 그림 배우기 시작했대요. 친구한테 연락했대요. 15년 만에요. 화해했대요. 감사일기 시작했대요. 매일이요. 1년 지나서 만났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았어요.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림 그리고 친구 만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했어요. 3년 전에는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 오래 살고 싶어요. 할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만날 사람 많아요. 10년은 더 살고 싶어요. 10가지 실천했더니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73세예요. 새 인생이에요. 웃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예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꾸준히요. 1년 후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 마세요. 안 늦었어요. 지금이 제일 이른 시간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늦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한테 말하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도와줘 하세요. 친구한테 말하세요. 같이 하자 하세요. 혼자보다 같이 하면 쉬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요. 10가지 적어 놓으세요. 종이에요.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보세요. 하나씩 체크하세요. 실천했으면요. 오늘 미루지 않았다. 오늘 감사했다.
오늘 용서했다 체크하세요. 쌓여가는 게 보여요. 뿌듯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이번 달에 뭐 했지? 얼마나 달라졌지? 확인하세요. 조금씩 변하고 있을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인생이 나아지고 있구나. 느껴질 거예요. 6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져요. 주변에서 알아봐요. 요즘 밝아졌어요. 행복해 보여요. 젊어 보여요. 들을 거예요. 기분 좋아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1년 후에는요. 새 사람이 돼 있어요. 진짜로요. 인생은 짧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있어요. 88세 할머니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시한부래요. 3개월이요. 제가 물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안 두려워요. 잘 살았거든요 했어요. 전 10가지 다 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사람 버리지 않았어요. 가족, 친구 다 가까이 뒀어요. 건강 챙겼어요. 80대까지 건강했어요. 돈만 쫓지 않았어요. 관계가 더 중요했거든요 했어요. 자식에게 인생 걸지 않았어요. 제 인생 살았어요. 과거에 살지 않았어요. 현재를 살았어요. 새로운 것 배웠어요. 85세에 스마트폰 배웠어요. 용서했어요. 앙금 다 풀었어요. 감사했어요. 매일이요. 행복했어요. 지금도요 했어요. 지금 죽어도 후회 없어요. 88년 잘 살았어요. 의미 있게요. 사랑하고 배우고 웃고 감사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인생은 짧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10가지만 기억하세요 했어요. 2주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다 왔어요. 다들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할머니 그리워요 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 갖고 큰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슴에 남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저 사람을 사랑했어. 저 사람이 그리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은데 외로운 인생이요? 아니면 돈 적지만 사랑받는 인생이요? 선택하세요. 지금요. 오늘부터요. 10가지 실천하면 후자가 될 수 있어요. 통계 봤어요. 행복하게 죽은 노인들 공통점이 뭔지요. 후회 없다, 사랑했다, 감사했다, 용서했다, 의미 있게 살았다 이거래요. 돈, 명예, 직함 이런 거 없었대요. 10가지 실천했대요. 모두요. 반대로 불행하게 죽은 노인들은요. 후회 많다, 미뤘다, 용서 못했다, 원망했다, 외로웠다 이거래요. 돈 많아도요. 명예 있어도요. 불행했대요. 10가지 실천 안 했으니까요. 인생은 짧아요. 정말로요. 60세라면 20년 남았어요. 체감으로는 5년이요. 70세라면 10년이요. 체감으로는 2-3년이요. 80세라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없어요. 미룰 시간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요. 첫 번째부터요.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세요. 오늘이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요. 실행하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예약이라도 하세요. 첫 발을 떼세요. 둘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친구, 가족, 형제. 누구든요. 오래 안 만난 사람이요. 보고 싶어. 만나자 하세요. 오늘이요. 지금요. 전화기 드세요. 누르세요. 목소리 들으세요. 약속 잡으세요. 셋째, 건강 챙기세요.
오늘 30분 걸으세요. 밖에 나가세요. 신발 신으세요. 문 나서세요. 걸으세요. 30분이요.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요. 매일이요. 습관 만드세요. 건강해지세요. 넷째, 용서하세요. 앙금 있는 사람 떠올리세요. 전화하세요. 미안해. 용서해 하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먼저 하세요. 살아있을 때요. 죽으면 못해요. 지금 하세요. 다섯째,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떠올리세요. 밥 먹었다, 걸었다, 살아있다, 뭐든요. 입으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3번요. 내일도 하세요. 매일이요. 습관 만드세요. 10가지 다 하려면 시간 걸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씩이요. 한 달에 하나씩이요. 10개월이면 다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습관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분들 만나면서 확신했어요. 인생은 짧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요.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후회 없길 바랍니다. 10가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사람 버리지 말고, 건강 챙기고, 돈만 쫓지 말고, 자식에게 인생 걸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새로운 것 두려워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년 차 시니어 사연 작가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